요즘 뉴스 보면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공격한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오늘 그 헤드라인 너머에 숨겨진 진짜 이유, 그 속사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냥 이스라엘이랑 레바논이 국경에서 싸우나 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더 큰 그림을 놓치고 계신 겁니다. 사실 이 싸움의 진짜 주인공은 레바논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리전, 그러니까 대신 싸우는 전쟁이라고 봐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판에 미국까지 뛰어들면서 상황은 훨씬 더 커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이해관계와 이란이 뒤에서 지원하는 세력들의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결국 이 모든 갈등의 뿌리를 파고들면 뭐가 나올까요? 바로 에너지, 그리고 물류, 마지막으로 이 지역의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 하는 아주 거대한 싸움인 겁니다. 자, 그럼 이란의 전진기지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그 핵심인 레바논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도대체 레바논 안에서 진짜 힘을 가진 세력은 누굴까요? 네, 바로 헤즈볼라입니다. 이란이 만들고 무기까지 대주는 아주 강력한 조직인데요. 이게 그냥 무장단체가 아니에요. 군대이면서 정치도 하고 심지어는 레바논 정부보다 더 힘이 세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니까 말 다 했죠. 그러니까 레바논 남부는 헤즈볼라가 꽉 잡고 있고 그 무기는 이란이 계속 대주고 결국 이 지역이 이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을 겨냥한 최전방 기지가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말 턱 밑에 칼이 들어온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각을 바꿔서 이스라엘 쪽 입장을 한번 볼까요? 이란의 칼날이 턱 밑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헤즈볼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가장 위험한 최전방의 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마스랑 헤즈볼라를 비교하곤 하는데 이건 정말 체급이 다릅니다. 하마스가 쏘는 로켓이랑 헤즈볼라가 가진 수만 발의 미사일은 차원이 달라요. 단순히 개수만 많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어디든 원하는 곳을 정확하게 때릴 수 있는 정밀 타격 능력까지 갖췄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야말로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차원이 다른 위협인 거죠. 그럼 이런 엄청난 위협을 두고 이스라엘은 왜 하필 지금 움직이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첫째, 남쪽에서 하마스랑 싸우는 와중에 북쪽 헤즈볼라한테 뒤통수 맞을 순 없으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전쟁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는 거고요. 둘째, 이참에 이란의 가장 강력한 카드인 헤즈볼라를 약화시켜서 이란의 힘을 빼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움직임이 이란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큰 그림과도 딱 맞아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전쟁이 단순히 군사적인 문제, 힘겨루기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거대한 돈의 문제가 여기 얽혀 있습니다. 바로 경제전쟁이죠. 지금 전 세계 에너지 지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어요. 유럽이 러시아산 가스를 끊으면서 새로운 공급처를 찾고 있는데 바로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곳이 동지중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의 바다에 엄청난 양의 천연가스가 묻혀 있거든요. 이 가스전의 가치가 그야말로 폭등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가 지중해의 핵심 물류 통로잖아요. 만약 여기서 큰 싸움이 나면 배들이 다닐 수 없게 되고 그럼 전 세계 물류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당장 해상 운송 보험료가 치솟고 그 비용은 결국 우리가 사는 물건값에 고스란히 더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군사, 경제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과연 이 분쟁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요? 크게 세 가지 가능한 미래를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지금처럼 서로 치고받는 제한적인 분쟁이 계속되는 거고요. 하지만 최악의 경우 헤즈볼라가 전면 공격에 나서고 이스라엘이 대대적으로 반격하면서 레바논 전체가 무너지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란이 직접 전쟁에 뛰어드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미국까지 개입해서 중동 전체가 거대한 전쟁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중동에서 또 싸우는구나 하고 그냥 넘어갈 문제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 먼 나라의 불씨가 사실은 우리 지갑, 바로 여러분의 투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네,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면 보통 어떤 시장이 들썩일까요? 바로 방위산업 주식들, 그리고 당연히 원유나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 직격탄을 맞는 곳들도 있죠. 대표적으로 항공이나 여행 산업이 그렇고요. 전 세계를 상대로 물건을 파는 소비재 기업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움직이는 논리의 핵심은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나중에 닥쳐올 훨씬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지금 작은 전쟁을 시작하겠다. 이처럼 중동의 작은 분쟁은 결국 그 지역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 세계 경제와 안보에 연결된 나비 효과를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더 큰 전쟁을 막기 위한 이스라엘의 이 계산된 전략은 과연 미래의 안정을 가져오는 현명한 수가 될까요? 아니면 통제 불가능한 지역 전체의 불길을 일으키는 위험한 불씨가 될까요?